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미국 증시 잠깐 보고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 사이 변화는 없었지만 세계 지수 모두 약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시간 만에 1억 완판 진풍경, 백화점 VIP도 쓸어 담았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브랜드에서 백화점에서 VIP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이게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그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2시간 만에 1억 원어치 제품이 다 팔렸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광산이 아니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 열풍이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고온고화법, 화학기상증착법 이런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데 천연 다이아몬드에 탄소 원자를 배양해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기준에서 100% 동일한 인조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천연산 대비해서 최대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적으로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실험실 다이아몬드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글로벌하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가 2015년 19억 달러에서 2035년 149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149억 달러면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규모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I 서비스 1년 새 10배, 인공지능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서 AI 서비스가 5,704개가 새로 출시됐다고 하는데 지난해 불과 503개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거의 10배나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날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에 23억 달러 이상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무상개발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으로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향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시범 서비스서 업무용 AI로 구글, MS 등 유료화 전쟁. AI 서비스 중에서도 B2B 유료 AI 서비스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듀엣 AI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것은 생성 AI를 이용해서 회의 내용을 메모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언어도 18개 언어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비서 코파일럿을 출시할 계획인데 대표적인 MS 업무 툴인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AI를 결합해서 이용자의 작업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 GPT,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기업용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객센터에서 간단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챗봇이나 콜봇이 대신 처리하고 고객 의견을 분석해주는 AI 컨택 센터 AICC라는 것이 또 대표적이라고 하고 SK텔레콤에서는 큐레이션 문자 서비스 TD에 AI를 도입해서 이 AI가 고객 관심사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맞춤 마케팅 문구를 저절로 작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걸 반영한 결과 상반기 거래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몇 년 안에 생성 A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프라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인도, 중동, 유럽 인프라 연결, 중국 1대1로의 맞불.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인도, 중동, 유럽을 철도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이으려는 중국의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맞불을 놓는 방안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를 추진하는 MOU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IMEC는 인도와 중동, 유럽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연결해서 상호 무역을 촉진시키는 게 핵심이고 철도 연결만으로도 유럽연합과 인도 간 교역 속도를 40%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인도와 미국 두 정상이 양국의 군사협력을 우주,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자는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스마트시티 등 인도 인프라 지원, 공급망 협력 첨단 분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는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17년에 K9 자주포 100문을 수출했었는데 올해 추가로 100문을 또 주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자주 대공포 미사일 체계 사업하고 잠수함 경전차 도입 관련 사업에도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IT와 전기차, 수소 등 디지털 그린
산업 분야로 공급망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도-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그린 프로젝트 등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을 체결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밤 강진의 모로코 폐허로 2천여 명 사망.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주요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6.8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가 2,012명, 부상자가 2,059명이 발생했다고 하고 강도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세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휘고 접히는 LG전자 차량용 디스플레이. LG전자 전자장치 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모빌리티 레벅스 시리즈라는 신규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중에게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차량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3종과 디지털 콕핏 2종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산하지 않은 전장 제품을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가전으로만 굳어진 이미지를 이제 벗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을 홍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화 폴란드 잠수함 수주 청신호. 한화오션이 3조 2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오션과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폴란드 잠수함 수주 전에는 10여 개의 기업이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유럽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